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폐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 대전지방청에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화장품 영업자, 그 중에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등록 취소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영업자는 세 부류로 나누죠.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입니다. 그 중에 식약처에 등록해야 될 영업자는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신고를 해야 될 그런 영업자입니다. 자, 등록 취소 공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화장품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업체의 폐업 여부를 조회한 결과 부친과 같이 폐업이 완료된 업체들에 대해서 며칠자로 화장품업 등록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안 그래도 힘든 시국에 안타깝게 문을 닫게 된 화장품 영업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요,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이렇게 문을 닫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또 이 와중에 또 폐업 신고까지 해야 한다니 정말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이러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으로 받는지 한번 볼까요? 화장법 제40조는 과태료에 대해서 정하고 있죠.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총 7가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고요.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 5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7가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 50만 원짜리에 해당하는 자,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 그런 경우고요. 그 외에도 생산 실적, 수입 실적, 또 화장품 원료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교육 명령을 위반한 경우, 즉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요,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게 돼 있고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게 돼 있고요. 이 두 책임 판매 관리자와 조제 관리사는요, 매년 식약처장이 내리는 교육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즉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이런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5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화장품의 판매 가격은요, 최종 화장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표시하게 돼 있죠. 이런 경우에도 50만 원에 처해지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죠. 네 가지 경우야 그런 경우요. 나머지 세 가지 100만 원짜리는 기능성 화장품의 변경 심사 안 하는 경우, 그리고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요, 유통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도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식약처장이 내리는 보고나 검사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폐업하는 것도 억울한데 정말 폐업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까지 맞다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폐업 시에는 반드시 또 잊지 말아야 할 또 세법이 있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부가가치세법. 사업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법률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부가가치세법입니다. 본법에 의해서도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 시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도 사실 벅찬데 부가가치세법을 설명하자니 당연히 더 벅차겠죠. 짧은 식견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 등록의 제9항에는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경우에 바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사업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업태에 예를 들어 화장품 제조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합니다. 그럴 때 업태에는요, 제조업이고요. 업태가 제조업이 되고요. 종목은 화장품 제조업이 되겠죠.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그러다가 사업이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서를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화장품법에 따라서 등록을 하게 된 화장품 제조업자로서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역시 폐업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에 처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폐업 신고 조항은 화장법 제6조에 나와 있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하나 더 알아볼 것이 이 폐업 등의 신고 등의 사항 중에서 영업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경우인데요. 말씀드린 폐업과 또 휴업입니다. 다만 휴업 기간은 1개월 미만이다 랄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할 필요 없다라고 정해져 있죠. 그리고 제2항에는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화장품 영업자 중에 등록이 필요한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게 되거나 또한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로서 제조업 그리고 종목으로서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 사업 자체가 이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두 군데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 등록 말소를 위한 신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한 화장품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폐업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도 망했는데 이럴 겨를이 있을까요? 그래서 한 곳에다가 두 가지 서류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제13조를 보시면 휴폐업에 대한 신고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5항에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자 화장품 영업자는요. 등록을 해야 되죠.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등록,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신고를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업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것의 주무관청인 식약처가 되겠는데요. 식약처, 정확히 말하면 신고를 받는 것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입니다. 지방식약청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식약청의 제1항의 휴폐업 신고서, 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말소를 위한 그런 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가요? 지방식약청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지방식약청에서는요, 그 폐업 신고서를 받은 것을 바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를 하여야 한다라고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될 폐업 신고서 그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그럴 경우에는요. 관할 세무서장은 당연히 지체 없이 그 서류를 지방식약청에다가 송부를 하도록 또 되어 있죠.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나와 있는 그런 휴폐업 신고의 내용이 당연히 그 주무관청에 있는 관련법에도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본 경우는 화장품법의 시행규칙 제15조의 폐업 등의 신고 내용 중에 제2항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즉 화장품 영업자인 화장품 제조업자가 예를 들어서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될 수 있겠고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폐업, 휴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폐유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송부하도록 되어 있죠. 어디에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또 화장품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업 등록을 또 두 번에 걸쳐서 연달아 하게 되죠. 폐업을 할 경우에는 두 곳에다가 폐업 신고에 따른 사업자 등록 말소 과정과 또 화장품 영업 업 등록에 대한 취소를 또 하게 돼야 되는데요. 실제 사업이 망한 그런 영업자가 이걸 다 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한 곳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마저도 또 여의치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업자 등록 말소를 위한 부가세법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폐업 신고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대전청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화장품 영업자 등록 취소 공지 내용을 보시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업체의 폐업 여부를 조회한 결과로서
폐업이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 화장품업 등록을 취소했음을 고지하고 있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다가 해서 사업자 등록 말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관련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받고 그 내용을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화장품업 등록 취소를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폐업 관련해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법이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내용을 통해서 폐업과 관련된 신고 그리고 영업자 등록 취소 관련된 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말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하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이해되셨기를 바라고요. 2021년 1월 기준으로 화장품 영업자로 등록된 화장품 제조업자는 4천여 곳, 그리고 책임 판매업자는 2만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140여 곳에 이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화장품 영업자 여러분의 폐업 없는 성공적인 사업 번창을 기원하면서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